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요즘 눈을 뜨시면 확인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날씨, 미세먼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지수죠. 왜냐고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뉴스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모자 쓰세요, 양산 쓰세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왜 중요한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려주실 오늘의 닥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방 전문의 윤화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윤화정입니다. 예. 오늘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 일단 여름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지만 오늘 어떤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여름철 하면 태양 강선이 이제 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강해지고 네. 또 햇빛뿐만 아니라 온도도 높아지고 습도도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도 크게 강선이 이제 심해지면서 오는 예.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기미나 주근깨가 이제 심해지는 주근깨. 예. 색소 질환과 그다음에 햇빛에 노출되면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햇빛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네, 예. 그리고 이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지긋지긋하다 하는 무좀 같은 무좀. 예. 진균 질환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기미주근깨, 햇빛 알레르기, 그리고 무좀까지 다 얘기를 해볼 겁니다. 기미주근깨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우리나라는 보면요. 기미 걱정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주근깨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서양 쪽은 또 주근깨가 좀 많습니다. 네네네. 뭔가 인종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보통 색소 질환을 기미, 주근깨 같이 얘기를 하지만 예. 주근깨는 사실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 네, 그래서 보통 5~6살 어린애들부터 해서 심해지는 건 오히려 사춘기 때 심해지고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백인 중에서도 이제 금발이나 빨간 머리, 빨간 머리에 네, 빨간 머리 말괄량이 생각나시죠? 삐삐. 네.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귀엽게 보이기도 한데 네. 그게 또 사춘기 때는 또 이제 또 상처가 심각하게 될 거예요. 예. 생각하기도 하는 음. 그게 이제 주근깨는 동양인에게는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기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부터 네.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성인 여성들에게 많고 음.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좀 더 심해지고. 예. 네. 피부층으로 보면 선생님 이게 어느 층의 네, 보통 이제 기미주근깨가 기미나 주근깨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몸에는 이제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게 보통 피부층이라는 거는 이제 표피, 진피, 피하지방 네. 세 층으로 나뉘고 예.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속 기관들이 있지만 예. 그 중에서 이제 멜라닌 세포는 이제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기미 중에도 표피형이 있고 진피형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나뉘고 그 멜라닌 이제 세포 자체가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을 막 형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제 이 기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짙어지죠. 짙어진다. 네, 그래서 색소 반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멜라닌 세포 자체가 또 증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점이라고 하는 거, 모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점이 큰 거는 튀어나와 있잖아요. 약간 올라와 있죠. 네네네. 그런 이렇게. 것들은 이제 멜라닌 세포 자체가 증식하는 양성 종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이나 이제 모반 같은 것들은 예. 이제 멜라닌 세포가 증식하는 종양이고 네. 증식하는 거고 기미나 이제 색소 반점 같은 것들은 네. 이제 멜라닌 세포는 그대로인데 예. 그 안에 멜라닌 자체가 이제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면 네. 색소 침착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다 멜라닌 세포에서 유래를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얘기가 될 수도 네네네. 있어서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몸에 그렇죠.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멜라닌 자외선 때문에 색소가 많이 이제 끼니까 그걸 막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멜라닌 세포가 없으면
오히려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몸에 깊숙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침투를 하지 못하게끔 보호막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흑인들이 햇빛에 강하죠. 그렇죠. 백인들이 햇빛에 약합니다. 예. 백인들은 햇빛을 받으면 화상을 입어요. 심하면. 맞습니다. 네, 오히려 맞습니다. 피부암이 잘 생기고. 예. 그래서 멜라닌 세포 자체가 음. 아주 뭐 위험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그 이제 멜라닌 세포 자체가 많아진다든지 멜라닌 색소가 더 짙어진다든지 하면 미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같은 예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 중에도 약간 피부가 유난히 희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하셔야 더 될까요? 하셔야죠.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햇빛 알레르기 같은 거 잘 생기고요. 네. 햇빛 일광 화상 같은 게 잘 입죠. 네. 자, 피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계절입니다. 여성분들이 한방 피부과를 찾으실 때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시는지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3년 전에 바다에 놀러 가가지고 놀다가 피부를 보니까 막 빨갛게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해서 그때 피부과를 방문했었거든요. 양방 쪽으로 갔었는데 그때 치료할 때뿐이고 또 이제 햇빛을 보면 이 증상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이쪽 눈 밑에 기미나 이런 게 좀 올라오기도 하고 좀 심하게 얼굴이 뭐 상기되고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시원한 팩으로 그냥 얼굴 위에 올려서 좀 가라앉히기도 하는데 보통 크게 조치를 취하거나 하진 않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피부가 햇빛이 굉장히 약하신 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부어오르기도 하고 네, 네. 진정해봤자 그때뿐이고 네, 네. 햇빛 보면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네, 네. 하십니다. 저런 분은 어떤 경우라고 보면 저분은 지금 복합적인데요. 일단 예. 설명이. 예. 일단 노출됐을 때 부어오르고 따갑고 가렵고 한 거는 햇빛 알레르기가 되고요. 알레르기. 예. 네네. 그게 이제 치료할 때뿐이고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햇빛 노출될 때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반복 재생이 되죠. 예. 그렇게 되고 얼굴에 이제 기미가 더 끼고 진해진다는 거는 이제 여름철 되고 햇빛을 받으면서 네. 색소 질환이 좀 더 심해진다는 예. 거죠. 아, 네네. 그럼 저런 분들처럼 햇빛에 유난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자외선 차단 이게 답일까요? 그렇진 않죠. 예. 네,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야외 활동해야 되고, 네. 햇빛이 강한 계절이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런 분들은 더 힘들죠. 근데 이제 색소 질환이야 보통 이제 뭐 미용적으로 보기 싫다 뿐이지 특별히 가렵고 아프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면 그건 이건 이제 심각하죠. 체질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아프고 따갑고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죠. 저렇게 방금 그 햇빛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선생님 어떻게 진단을 네, 해주시나요? 일단 이제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예. 자외선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내분비계나 혹은 이제 특히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 그래서 이제 보통 피임약하고 관련이 또 많아요. 아, 그래요? 또 그다음에 저도 아기 둘째 가졌을 때 기미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임신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다. 임신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기미가 이제 간 기능하고도 연관을 많이 보고요. 간 이제 기능. 그렇죠. 약물의 어떤 부작용. 예. 그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이상 이런 예. 것들 다 관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미를 간반이라고 해서 네. 우리 이제 보통 간하고 네, 네. 이제 예. 같은 글자거든요. 예. 그래서 간을 한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라든지 피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스트레스, 피로 이런 네.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거의 색소인 이제 그런 검은색이 이제 피부로 올라온다고 보는 예. 거죠. 그래서 간반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네. 간에서 유래한 점이다. 반점.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보는 거죠. 여성분들은 사실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다 치면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네, 네. 남성들은 이제 많이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네, 네. 받고 하면 예, 물론 남성들 중에도 얼굴색이 특히나 잘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피로하고 술을 좀 많이 먹고 이러면 검은틱틱해지시는 아주 분들. 이제 색깔이 네. 이제 건강한 검은색이 아니고 칙칙한 검은색이 되죠. 그런 피가 분들이 나죠. 대부분 네. 간이 안 좋아요. 어. 네, 그래서 간하고 색소하고 좀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뭔가 다크서클도 좀 생기고 뭔가에 그죠? 네네. 피부가 좀 거무튀튀해지는 느낌이 들면 내가 요즘 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 간이 피로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느끼셔도 그게 조금 되겠네요. 심하시면 이제 남성분 중에도 색소가 점점 더 짙어지면 이제 신장 기능까지 망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신투석이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신장 기능 안 좋은 사람 대부분 얼굴이 시커매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체 내부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깥쪽으로 드러난다고 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미가 뭐 한두 개 생겨서 예, 이제 자외선 차단만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이제 외부적으로 관리만 해줘도 되지만 네. 갑자기 얼굴 전체적으로 낀다든지 네, 내가 어떤 뭐 중병을 앓고 난 이후에 생긴다든지 햇볕을 본 적도 별로 없는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됐을 때는 실제 몸에 어떤 이상을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약물을 치료하다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 간 쪽, 이런 쪽을 이제 거기 몸을 좋게끔 하려고 치료를 했는데 기미가 없어지는 거죠. 피부가 좋아진다. 네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네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 잠시 하셨어요. 경구 피임약. 네네. 그죠? 이게 요즘은 피임약을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씁니다. 여드름 치료에도 경구 피임약을 쓰기도 네네네. 하고 그럼 생리 주기를 조금 그렇죠. 조절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네네.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피임약 때문에 기미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임신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듯이 경구 피임약 자체가 이제 여성의 이제 생리라든지 임신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함유하는 것들이 이제 네. 호르몬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예.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예. 이 피임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다른 피임 기구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미 주근깨가 사실 뭐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닌데 네네. 그런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신다고요? 네. 예. 보통 이제 약하게 끼어 있는 경우는 이제 외부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자외선 차단만 꼼꼼히 해주고 또 뭐 거기 괜찮은 화장품까지도 쓰면은 네. 이제 크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갑작스럽게 확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예. 전체적으로 퍼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내가 몸의 어떤 상태가 문제가 오면서 밸런스 깨지면서 또 기미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어떤 내분비계 문제라든지 네. 간 기능, 자궁 기능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 치료를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몸 상태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미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점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가 뭐 모양이 특이하다든지 뭐가 많다든지 그렇진 뭐. 않아요. 예, 갑자기 확 퍼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퍼진다. 내가 햇빛을 많이 보거나 이런 게 아닌데, 예. 네, 어떤 뭐 내가 어떤 몸을 앓고 나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임신했을 때 조금 생기는 경향이 있지만, 네. 그거보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얼굴 색이 칙칙해지면서 예. 안 좋은 색으로 변하게 되는 안 거죠. 좋은 색으로 변한다. 네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제 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그럼 몸의 어떤 상태도 안 좋을 거거든요. 변비가 심하다, 소화가 안 된다, 뭐 두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게 몸 예. 전체 균형을 맞춰주면서 꼭 색소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색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일단 많이 끼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외부적인 처치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침이라든지 네. 침이라든지 네. 다른 이제 뭐 바깥쪽에서 이제 색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주는 게 좋죠. 예. 자, 기미 주근깨를 피부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는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한방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화면으로 따라가 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네. 우리 관리사가 해주는 부분은 네. 뭐 일반 관리실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예. 이거는 일단 여름철에 조금 진정시키거나 네. 이제 재생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피부를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요. 마사지를 받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가 네. 하는 부분은 예. 저거는 이제 주사기네요. 예, 주사기인데 약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도 이제 네. 약침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저 안에는 이제 자학이라고 해서 태반 약침입니다. 자하고. 네네. 태반이 이제 피부 색소라든지 예. 탄력성에 좋기 때문에 같이 해주고. 저건 일반 침인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침 치료는 우리가 보통 피부는 폐경이라든지 대장하고 관련을 많이 지어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피부가 좀 진정되고 예. 두드러기 같은 게 가라앉는 효과가 있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료를 다 하고 나면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진정 해주는 마스크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얼굴에 바르시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네. 조금 진정을 해주면 예. 여름철 햇빛을 많이 봐서 오는 색소라든지 뭐 일광 화상, 네, 여기서 조금 홍반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겠죠. 저렇게 이제 발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예. 저렇게 하면서 조금 피부 상태가 이제 그 알레르기기가 있거나 심하면은 한방에서 한방 연고 같은 게 있습니다. 좀 예. 진정해주는 예.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게 안 들어간 예. 그런 연고와 그다음에 이제 아로마 세라피 예. 해서 아로마 크림 같은 걸로 진정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뒤에 부분 말씀하신 게 약간 땡깁니다, 선생님. 아로마, 네네. 그다음에 한방 재료 이런 거는 어떤 걸 쓰시나요? 한방 재료는 우리가 네. 이제 피부에 좋은 외용 재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복할 수 있는 한약재가 좀 그러니까 따로 바르는 있습니다. 거와 먹는 거. 예. 네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한방 그 외용약 중에는 서시옥용산이라고 있어요. 서시 옥용산. 중국의 서시가 예, 유명하잖아요. 그 이름이 따져 있는 네. 왜냐면 한방 자체가 중국 처방이 많으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서시옥용산이라는 이제 그 약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갈아서 우리 팩을 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걸로 어떤 이제 다른 그 외용 제제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그 팩하는 용으로 그걸 이제 내놓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로마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로마 이제 에센셜 오일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네. 그 치료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 에센셜 오일 자체를 바로 피부에 침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로션 베이스라든지 네. 다른 이제 베이스들을 깔고 그걸 섞어서 하면은 피부에 아주 이제 이게 자연 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예. 진정을 해주고 재생을 시켜주는 데 좋습니다. 뭔가 좀 신비로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그럼 이제 햇빛 알레르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가 막 튀어오르고 피부에 많이 네네. 가려웠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강선의 어떤 강도가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햇빛 알레르기 자체가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이른 시기에 환자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햇빛 알레르기라는 거는 알레르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일이 없다가 햇빛을 과도하게 노출됐거나 예. 혹은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졌을 당시에 그 햇빛 자체가 내 몸에 어떤 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항원이 되는 거죠. 항원. 네, 그럼 몸에서는 항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 항원 항체 반응이 알레르기입니다. 예.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그냥 뭐 좀 약간 빨갛게 되거나 이러면 예. 되는데 그거를 적으로 간주하니까 예. 좀 더 반응을 폭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가렵고 따갑고 물집이 생기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피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몸에 더 퍼지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일광 화상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 네, 네. 무슨 금속 알레르기, 땅콩 알레르기 이런 것처럼 네, 네. 알레르기 형태로 생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너무 강한 햇빛을 받으면 화상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화상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 상처만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노출이 됐다고 두드러기가 올라오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량이 이제 적든 크든 이제 자꾸 반복 발생하게 되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체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체질. 네, 네. 그러면 햇빛 알레르기도 체질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햇빛 보면은 바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런 애는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라는 거는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거는 타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서 뭐 복숭아나 이런데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알레르기들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햇빛 알레르기나 다른 알레르기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예. 작년부터 이상하게 그랬어요. 아. 혹은 몇 년 전부터, 혹은 몇 달 전부터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커서 내가 생겼는데 이것도 알레르기인가요? 하면 선생님 알레르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체질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하. 네.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햇빛 알레르기는 어렸을 때 없었어도 성인이 돼서 생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기미 있으신 분들도 햇볕 아래 나가기 참 두려우시겠지만 햇볕 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심각하니까 더 나가기 힘드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래도 안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일단 나갈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직사광선이 바로 피부에 닿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네네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긴팔 옷을 입고 창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예.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부위는 좀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고 예. 그렇게 해서 장시간 있는 건 안 좋겠죠. 본인이 괴로울 거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근본적인 치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치료가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선생님께 가면 이런 환자들은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색소 질환은 아주 막 약까지 먹겠다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예.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질 변화가 있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네네. 예. 이제 더 이제 그 몸 우리가 보통 햇빛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생겼다든지 몇 년 전에 생겼을 때 그때 상황이 그전 상황하고 달라졌단 말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몸 자체가 그 전에는 햇빛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작년에는 왜 문제가 생겼는지 햇빛은 그 햇빛인데 네, 네, 내가 네.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때 몸 상태, 그때 제가 너무 뭐 무리를 하고, 어. 네, 이제 뭐 야간 작업을 너무 많이 하고, 예, 예. 그럼 몸 상태가 이제 잠을 못 잤고, 음. 네, 그런 상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날 갑자기 야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예. 나가서 햇빛을 조금 오래 쐈는데, 네. 그때부터 붉어지고 뭐가 올라왔다. 예. 그 이후로 조금만 햇빛을 봐도 음. 이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따갑고 아프다. 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원인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때 내 몸이 틀어졌던 원인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이제 밝힙니다, 같이.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그거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치료를 하면 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이제 한방으로는 어떻게 네, 하시나요? 주로 이제 한약재가 들어가요. 한약재? 네, 예. 약이 들어가서 음. 그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체질 개선이 되는 거죠. 네. 가령 아까 나오신 그런 20대 여성분이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원인은 나왔죠.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한방 치료를 이제 어떻게 네. 약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나요? 힘들었다고 해서 똑같진 않아요. 어. 이제 힘들어도 힘든 거를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서 푸는 사람도 있고, 아하. 네, 힘들면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몸이 달라져요. 운동을 해서 막 푸는 사람은 근육하고 이런 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바깥쪽은 활성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받아들이는 햇빛하고 예. 내가 막 집에서 칩거하다가 잠을 푹 못 자겠대요. 그럴 때는 예, 예. 생각이 많으니까 예, 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나왔을 때의 피부 상태는 달라요. 한방으로 예, 예, 갔을 예. 때는. 그래서 양방적인 거는 주로 그냥 오르고 이러니까 막 가려운 거 이런 것만 제거해주는 약을 쓴다면 예. 한방은 이제 잠을 못 잔 이유, 네. 그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렸다면 예. 땀을 많이 흘린 예. 그 이유 이런 예. 것들을 다 해서 어. 만약에 바깥쪽으로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피부 면역이 약해져서 햇빛을 받아서 했으면은 그걸 균형을 맞춰주고 네. 그다음에 푹 못 자고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면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정을 시켜주는 약이 들어요. 이 약이 다 달라질 수밖에 그래요? 없어요. 자, 이제는 무좀 얘기를 좀 할 텐데 중년, 중장년의 남성들만 있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젊은 여성분들도 의외로 많다고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좀 자체가 우리 여름철 하면 사실은 무좀 심해지니까 네네. 겨울철엔 좀 잠잠하다가 여름철이 되면 왜냐하면 땀이 많아지고 예. 그죠? 그 발이나 특히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제 습하고 열이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좀 자체가 진균 질환입니다. 곰팡이죠. 예. 곰팡이가 어디에 많이 사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 주로 습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따뜻하고 예. 이럴 때 이제 확 퍼지게 되거든요. 발이 딱 네,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진균 질환은 사실은 발뿐만 아니고 예. 네, 사타구니 응. 축축하고 따뜻하잖아요. 완선이라고 부르죠. 네네네. 그런 데나 몸통에도 음. 충분히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 같은 거를 꽉 조이는 걸 많이 쓰고 예. 구두 같은 거 네. 조이는 거 타이트한 옷 이런 것들이 이제 밀폐를 시키고 네. 습하게 하고 예. 네, 특히나 이제 발이나 손에 땀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다음에 몸 상태에 따라서도 더 잘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약제 중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면 확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피부 면역을 더 약하게 하기 때문에 예. 잘못 그냥 우리가 피부 연고 많이 바르잖아요. 예. 그거를 그 무좀에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더 퍼집니다. 무좀의 가장 큰 문제는
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막 전염성이 강해서 어. 옆에 있으면 주르르 다 옮는 건 아니고요. 예. 보통은 본인의 어떤 몸 상태하고 관련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은 아무래도 음. 이제 노출이 많잖아요. 예. 이제 수영장,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중 목욕탕 네.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수건을 쓰거나, 네. 발 닦은 거 저 사람도 발 닦고 이러다 보면 예. 옮길 수 있죠. 예. 네. 그 사우나 같은데 그 매트 깔려 네, 있는 네, 거는 네. 웬만하면 그거는 밟지 않고 지나가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집안에 가장이 이렇게 한 분이 무좀이 있으시면 그 아이들한테 옮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간혹 그럴 수 있죠. 어. 그럼 수건을 따로 쓰는, 발수건을 따로 쓰는 게. 그래야 하고 예, 예. 일단 그보다 먼저 일단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요즘은 뭐 좋은 연고들도 많이 나오고 또 먹는 약들도 나왔으니까 이번 여름 시작되기 전에 꼭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좀균이 인간의 역사와 거의 함께했던 균이라 정말 네. 역사가 길어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경험하신 방법들 중에 환자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제 이 무좀이 또 사실 잘 안 낫고, 꾸준히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이제 밖에서 뭐 좋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간히 민간요법들은 대부분 이랬으면 좀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해서 심해져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 해요. 그렇지. 누구한테 네, 병원에 와서 예. 그랬으면 병원에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밖에서 누가 이렇다더라 해서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작정 따르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무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햇빛을 봐주는 게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깨끗이 씻고 네. 잘 말리고 예. 드라이 같은 걸로도 말리고 예. 햇빛을 좀 봐주는 게 살균해 줄 수가 있어요. 네.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먹고 치료를 해보셨을 겁니다. 뭐 연고를 발라보시기도 하고 네, 드시는 네. 약을 드셔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셨을 텐데 늘 여름이 되면 또 재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치료 연고 같은 경우 이제 한방적으로도 유황이 들어간 연고가 있어요. 유황이 들어간. 네, 유황이라는 약재가 어. 우리 유황온청, 유황우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들어봐, 네. 그게 살균 효과가 강합니다. 어.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간 연고를 이제 가벼운 쪽은 발라줘도 좋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되는데 그걸 이제 관리를 잘해주면 네. 이제 완치가 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몸 상태도 나빠지고, 음. 네,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거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예. 그러면 확 더 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손 발톱 무좀까지 다 같이 오게 되거든요. 예. 이제 손 발톱까지 무좀이 오게 되면 더 치료가 안 돼요. 예.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어떤 몸의 어떤 상태를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뭐 침을 맞는다든지 예. 그런 거를 좀 병행해주는 게 좋죠. 그 약침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해집니다. 네네. 한의학에서는 그런 무좀 환자들에게 분명히 여기 곰팡이균들이 있는데 네. 요거를 또 약침으로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그 부위에 봉침이라고 있어요. 우리 벌침. 벌침. 네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약하게 벌침을 바로 쏘면 이제 심하죠. 네. 그건 안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벌침 이제 봉침 자체도 약간의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네. 막 부풀어 오르고 이제 뭐 아나필락시스 반응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아주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요즘에. 예. 그런 것들이 그 봉침이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균이나 네. 또 사마귀 같은 데도 좋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침 치료. 네. 그다음에 연고 치료. 네. 그다음에 이제 아로마 제제 중에 예. 또 살균 효과가 있는 원액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티트리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에 같이 응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기미 그리고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그리고 무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여름은 우리 피부 좀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이 있다면요. 네, 일단 이제 앞서서 쭉 얘기했던 거는 이제 여름철에 햇빛이 강하고 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주의점을 얘기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다 보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땀도 많이 나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음식도 밥맛이 없고 네. 그러면 계속 찬 거를 찾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몸의 어떤 면역이 더 떨어지고 예. 오히려 이제 찬 걸 많이 먹다 보면 설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음. 또 잠도 충분히 못 자거든요. 여름철에 예. 더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어떤
식생활.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예. 자외선이 안 좋지만 햇빛 자체가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우리가 D도 생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햇빛은 좀 보는 게 좋고요. 네. 적당한 이제 운동 그런 것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해 나가면서 예. 이제 내가 다른 색소 질환이라든지 무좀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적당한 이제 관리법을 같이 예.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뭐 덥다고 해서 햇빛이 내리쬐다고 해서 그냥 햇빛만 피하고 그냥 시원한 물만 계속 들이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밸런스를 더울 때 더욱더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다가올 이 여름에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방 안이미루 피부과 전문의 윤화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잔소리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밖에서는 더욱 발라주셔야 효과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